여기 한 여자가 있습니다. 불과 3개월 전까지만 해도 그녀는 34만 명의 팔로워를 거느린 중국의 유명 인플루언서였습니다. 화려한 파티, 쏟아지는 협찬, 남부러울 것 없던 그녀의 인생은 단 한 번의 비행기 탑승으로 지옥으로 추락했습니다. 그녀가 납치된 걸까요? 아닙니다. 그녀는 제 발로 티켓을 끊었습니다. 고수익 모델 화보 촬영이라는 달콤한 제안, 그 메일 한 통이 그녀를 지구상에서 가장 끔찍한 곳으로 이끌었습니다. 발견 당시 그녀는 정신 이상이 의심될 정도로 심각한 트라우마 상태였고 온몸은 구타와 고문의 흔적으로 얼룩져 있었죠. 이건 먼 나라 중국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에게 똑같은 메일이 도착해 있을지 모른다는 겁니다. 2026년 1월 현재 캄보디아에는 한국인 1000여 명이 갇혀 있습니다. 그들은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르고 있지만 그 비명은 와이파이 신호 속에 묻혀버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21세기 최악의 인권 유린 현장 디지털 아우슈비츠의 문을 엽니다. 반갑습니다. 세상의 모든 이면을 파헤치는 이슈 먹고가입니다. 네, 혹시 최근 뉴스에서 캄보디아 취업 사기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요즘 누가 그런 거에 속아라고 생각하고 넘기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통계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2022년 11건에 불과했던 한국인 피해 신고가 2025년에는 무려 30건을 넘어섰습니다. 불과 3년 만에 30배가 폭증한 겁니다. 신고되지 않은 암수 범죄까지 합치면 그 숫자는 상상을 초월하죠. 단순히 돈 몇 푼 잃는 사기가 아닙니다. 납치, 감금, 폭행, 성착취, 그리고 강제 장기 적출 의혹까지 이곳은 국가가 방조하고 거대 자본이 설계한 인간 도살장입니다. 당하는 사람들은 세상 물정 모르는 사회 초년생이거나 욕심이 과한 사람들일까요? 단언컨대 틀렸습니다. 2024년 이후 구출된 피해자들의 명단을 보면 충격적입니다. 명문대 출신 프로그래머, 대기업 퇴사자 10년차 전문 번역가, 심지어는 전직 경찰관도 있었습니다. 범죄 조직의 수법이 우리가 상상하는 수준을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잡코리아 사람인 링크드인 같은 공신력 있는 사이트에 버젓이 공고를 올립니다. 회사 이름도 검색하면 나오고 홈페이지도 그럴듯하게 만들어져 있죠. 심지어 화상 면접까지 봅니다. 면접관은 말끔한 정장을 입고 유창한 한국어를 구사합니다. 저희는 싱가포르에 본사가 있는 핀테크 기업인데 캄보디아 지사에서 한국 마케팅팀을 꾸리게 되었습니다. 초기 정착 지원금 500만원 월, 급여 400만원 최고급 리조트 숙소 제공이라고 말이죠. 가장 무서운 건 검증된 절차를 밟는 척한다는 겁니다. 1차 서류 전형, 2차 화상 면접, 심지어 코딩 테스트까지 시킵니다. 사람은 어렵게 얻은 기회일수록 더 신뢰하게 되는 심리가 있거든요. 그들은 그걸 노립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보죠. 태국인 피해자 18세의 리사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엠네스티 보고서에 기록된 실제 증언을 바탕으로 합니다. 18살 리사는 태국 시골 마을에서 가난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인스타그램으로 DM이 옵니다. 캄보디아 포이펫에 있는 카지노 호텔의 인사 담당자라고 소개한 남자는 호텔 수영장 사진과 직원들의 파티 영상을 보내왔죠. 리사셋씨 외모가 출중하셔서 저희 호텔 VIP 고객 응대팀의 딱이네요. 월급은 1,500달러입니다. 태국에서 버는 돈의 5배죠. 리사는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남자가 영상통화로 호텔 로비에서 일하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보여주자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었죠. 약속된 날 리사는 국경 근처로 갔습니다. 고급 세단 대신 낡은 승합차가 기다리고 있었지만 기사는 차가 고장나서 급하게 빌렸다며 친절하게 짐을 실어줬습니다. 차에 타는 순간 철커덕 문이 잠겼습니다. 그때부터 기사의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뒷좌석에는 건장한 남성 2명이 리사의 양옆을 막아섰습니다. 차는 호텔 정문이 아니라 철조망이 쳐진 뒷문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은 호텔이 아니라 군대 막사 같은 수용소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형적인 픽업 단계입니다. 자발적으로 국경을 넘게 만들고 차량에 탑승하는 순간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죠. 대본 마스터의 생존 가이드입니다. 딱 3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텔레그램 면접은 100% 사기입니다. 정상적인 글로벌 기업은 절대로 텔레그램이나 위챗으로 최종 면접을 보거나 근로계약서를 보내지 않습니다. 둘째, 항공권 성우매 후 환급 요구를 주의하세요. 본인 돈으로 티켓을 끊어오라는 말은 퇴로를 차단하려는 수작입니다. 셋째, 구글 로드뷰를 켜세요. 회사 주소가 번화가가 아니라 높은 담벼락으로 둘러싸인 폐쇄적인 단지라면 범죄 단지일 확률이 99%입니다. 하지만 채용 사기를 피했다고 안심할 수 있을까요? 범죄 조직은 일자리만 미끼로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외로움 사랑 심지어 투자 심리까지 노리고 접근합니다. 그 담벼락 안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국제인권단체들은 이곳을 스캠 컴파운드, 즉 사기 수용소라고 부릅니다. 2025년 엠네스티의 위성 분석 결과 캄보디아 내에만 확인된 대형 단지가 최소 53개입니다. 이 단지들은 4중 보안 시스템으로 운영됩니다. 가장 바깥쪽은 3에서 4m 높이의 콘크리트 담벼락입니다. 그 위에는 철조망이 2중, 3중으로 쳐져 있고 밤에는 고압 전류가 흐릅니다. 입구에는 24시간 AK 소총과 전기 충격기로 무장한 경비원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도망자를 잡으면 보너스를 준다는 계약을 맺고 있어서 여러분은 그들에게 걸어다니는 돈다발일 뿐입니다.
건물 내부는 철저한 현대판 노예 공장입니다. 한 방에 8명에서 10명이 2층 침대에서 쪽잠을 잡니다. 작업장에서는 하루 15시간에서 17시간 동안 앉아 있어야 합니다. CCTV가 사각지대 없이 모니터 화면과 손동작을 감시합니다. 화장실을 갈 때도 허락을 받아야 하고 5분 이상 자리를 비우면 관리자가 곤봉을 들고 찾아옵니다. 도착 첫날 계약서에 서명하게 됩니다. 식비, 숙박비, 컴퓨터 사용료, 심지어 바닥의 타일, 마모비까지 모든 것이 빚으로 적립됩니다. 숨만 쉬어도 빚이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이 빚을 빌미로 그들은 말합니다. 나가고 싶어? 그럼 몸값을 내 3천만 원. 남은 선택지는 시키는 대로 사기를 쳐서 실적을 올리는 것 뿐입니다. 실적을 못 채우거나 탈출을 시도하다 잡히면 다크룸으로 끌려갑니다. 창문 하나 없는 완벽한 방음실이죠. 인도네시아인 생존자 시티의 증언입니다. 옆자리 동료가 베트남 사람이었는데 3일 연속 할당량을 못 채웠어요. 관리자가 그를 다크룸으로 끌고 갔습니다. 25분이 지나 끌려 나온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온몸이 멍으로 보라색이 되어 있었고 손톱이 빠져 피가 뚝뚝 떨어졌죠. 전기 충격봉으로 허벅지 안쪽만 골라서 지졌다라고 했어요. 이것은 영화가 아닙니다. 2025년 현재 진행형인 현실입니다. 엠네스티 보고서에 따르면 심지어 수혈용 노예라는 충격적인 증언까지 나왔습니다. 스마트폰 뺏기기 전에 경찰에 신고하면 되지 않냐고요? 여기가 가장 절망적인 포인트입니다. 캄보디아 현지 경찰은 여러분의 편이 아닙니다. 목숨을 걸고 몰래 숨겨둔 폰으로 경찰에 신고했다고 칩시다. 경찰은 출동합니다. 그런데 사이렌을 울리지 않고 범죄 조직의 보스에게 먼저 전화를 겁니다. 야, 네온에 심층에 있는 한국인 놈이 신고했더라. 우리가 갈 테니까 알아서 처리해. 경찰차가 도착하면은 여러분을 경찰서로 데려가는 게 아니라 단지 정문에서 관리자에게 인계하고 두툼한 봉투를 받아 챙겨 떠납니다. 국가 시스템 전체가 거대한 범죄 카르텔의 일부로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돼지도살 사기를 설명하겠습니다. 중국어로는 샤주판이라고 부릅니다. 범죄 조직은 피해자를 살을 찌워서 잡아먹을 돼지로 봅니다. 살을 찌운다는 건 신뢰와 사랑을 쌓는 과정을 말합니다. 돼지가 충분히 살이 쪘다 싶을 때, 즉 전 재산을 털어넣었을 때 가차 없이 도살합니다. 평범한 30대 직장인 김대리가 있습니다.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카톡이 옵니다. 프로필 사진은 청순하고 예쁜 여성입니다. 어머, 김 원장님 맞으세요? 지난번 골프 모임에서 배웠던... 김대리가 번호 잘못 아셨다고 하자 여자는 죄송합니다. 비서가 번호를 잘못 저장했나 봐요. 라고 사과합니다. 이것이 1단계 접근입니다. 잘못 보낸 메시지인 척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여자는 계속 말을 겁니다. 자, 프로필 사진 보니까 인상이 참 좋으세요. 이것도 인연인데 친구로 지낼까요? 저는 한국에서 의류 사업하다가 지금은 싱가포르에 살고 있는 지수라고 해요. 2단계 살찌우기 일명 러브파밍입니다. 그녀는 김대리의 기상시간부터 잠들 때까지 모든 일상을 공유합니다. 오빠 자기라는 호칭이 자연스러워지고 김대리는 어느새 그녀와의 연락만 기다리게 됩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오빠 사랑해를 치고 있는 사람은 예쁜 여자가 아닙니다. 옆칸에서 전기충격기로 고문당하는 걸 보고 공포에 질린 덥수룩한 수염에 납치된 남성 피해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들은 심리학자까지 동원해 만든 대본을 보고 타자를 칩니다. 3단계 미끼 던지기입니다. 그녀가 불을 과시합니다. 오빠 나 오늘 샤넬백 샀어. 이번에 가상화폐 차익 거래로 수익이 좀 났거든. 김대리가 관심을 보이면 오빠도 소소하게 해볼래. 내가 알려줄게. 삼촌이 금융가 큰손이라 고급 정보를 주거든. 이라고 말합니다. 그녀가 보내준 링크로 들어가 100만원 몇만원만 넣어봅니다. 하루 만에 20만원이 벌립니다. 출금도 됩니다. 이게 가장 무서운 함정입니다. 초반에는 실제로 돈을 줘서 의심을 확신으로 바꿉니다. 4단계 도살입니다. 오빠 이번에 대형 호재가 있대. 딱 3일만 열리는 기회야. 1억 넣으면 3억 돼. 김대리는 전세 보증금을 빼고 대출까지 연끌해서 2억 원을 송금합니다. 화면상의 수익금은 5억, 6억으로 불어납니다. 하지만 출금이 안 됩니다. 고객센터에 문의하니 수익이 너무 많아서 세금 20%를 먼저 입금하셔야 합니다. 라고 답변이 옵니다. 이미 2억이 묶인 김대리는 친구에게 돈을 빌려 5천만 원을 더 넣습니다. 그 다음엔 보증금 필요, 전산 오류 복구비 필요라며 돈을 요구합니다. 더 이상 나올 게 없을 때 그녀는 사라집니다. 사이트도 폐쇄됩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더 충격적입니다. 김대리가 봤던 그 거래소는 전부 가짜입니다. 실제 코인 시장과 연동된 게 아니라 범죄 조직이 마음대로 수치를 조작할 수 있는 서버입니다. 이 범죄의 진짜 비극은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악순환입니다. 김대리의 돈을 털어간 그 지수는 할당량을 채웠으니 오늘 하루 고문은 면했을 겁니다. 만약 김대리가 속지 않았다면 그는 견디다 못해 한국에 있는 지인에게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나 캄보디아에서 사업하는데 인력이 좀 필요해. 너 올래? 채용 사기는 돼지 도살에 실패하거나 몸값을 내야 하는 피해자들이 만들어낸 또 다른 덫입니다. 대본 마스터의 사이버 생존 키트 2번째입니다. 첫째, 이미지 검색을 생활화하세요.
상대방의 프로필 사진을 구글 이미지나 얀덱스에 검색해보세요. 도용 사진일 확률이 90%입니다. 둘째 영상통화 검증입니다. 카메라가 고장났다며 피하면 100% 사기입니다. 영상통화를 하더라도 입모양이 어긋난다면 딥페이크 기술일 수 있으니 돌발 미션을 시키세요. 셋째 URL 도메인 확인입니다. 투자 사이트 주소를 후이즈에 조회해보세요. 개설일이 한두 달 전이라면 무조건 사기입니다. 자, 이렇게 수조 원대의 돈이 오가고 수만 명이 감금되어 있는데 캄보디아 정부는 도대체 뭘 하고 있을까요? 캄보디아 남서부의 항구 도시 시아누크빌. 불과 10년 전만 해도 캄보디아의 몰디브라 불리던 평화로운 어촌 마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동남아의 고담시티가 되었습니다. 거리에는 중국어 간판이 캄보디아어보다 더 많고 밤마다 총성이 울립니다. 첫 번째 변곡점은 2016년 중국의 1대1로 프로젝트입니다. 친중 노선을 선택한 훈센 정부는 시아누크빌을 중국에 사실상 통째로 내어줍니다. 2018년까지 카지노만 100개가 넘었고 중국인 인구가 20만 명까지 치솟았습니다. 두 번째 변곡점은 2019년 8월입니다. 중국 정부가 캄보디아를 압박해 온라인 도박을 불법화해버린 겁니다. 멀쩡한 기업들은 떠났지만 중국계 조폭들은 더 깊숙이 숨어들었습니다. 이미 깔아놓은 인터넷망과 건물들을 보이스피싱과 온라인 사기에 재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변곡점은 코로나19 팬데믹입니다. 국경이 봉쇄되면서 자발적으로 일하러 오던 노동자들의 발길이 끊겼습니다. 그들은 악마적인 발상에 전환을 합니다. 사람이 안 와? 그럼 납치해오면 되잖아. 이때부터 범죄의 양상이 사기에서 인신매매로 진화합니다. 전문가들은 이 범죄 산업의 규모가 캄보디아 GDP의 40에서 60%, 연간 26조 원이 넘는다고 추정합니다. 캄보디아에는 옥냐라는 자귀가 있습니다. 50만 달러 이상 기부한 재벌에게 하사하는 칭호인데 실상은 면죄부입니다. 범죄 단지 대부분이 이 옥냐들 소유입니다. 대표적인 인물 리용팟 상원의원. 미국 재무부는 2024년 9월 그를 제재 명단에 올렸습니다. 그의 소유 리조트에서 수천 명이 감금되어 강제 노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구조는 이렇습니다. 중국계 범죄 조직은 매달 막대한 보호비를 상납합니다. 이 돈은 현지 경찰과 군부를 거쳐 집권당의 통치 자금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이 카르텔을 건드린 탐사보도 기자 매치다라는 2023년 미 국무부가 수여하는 인신매매 근절 영웅상까지 받았습니다.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2014년 10월 그는 전격 체포되었습니다. 유엔이 2025년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캄보디아 내 사기범죄 단지 운영자 중 기소된 사람은 0명입니다. 엠네스티는 이를 회전문 단속이라고 불렀습니다. 2025년을 기점으로 범죄 조직이 주력 상품을 한국인으로 바꿨습니다. 왜일까요? 첫 번째 이유, 압도적인 몸값 차이입니다. 베트남인 피해자의 몸값은 평균 400만 원인 반면 한국인은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입니다. 한국인 가족들은 집을 팔아서라도 송금합니다. 두 번째 이유, 세계 최고 수준의 IT 숙련도입니다. 한국 청년들은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가장 잘 다루고 코인 생태계 이해도가 높습니다. 데려오자마자 바로 실전에 투입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 캄보디아에 한국인 범죄자들이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수배를 피해 도망친 자들이 중간 관리자 역할을 맡아 한국인 피해자들을 통제합니다. 피해자 증언에 따르면 중국인 관리자보다 한국인 관리자가 더 잔인하게 고문한다고 합니다. 총책에게 충성심을 증명해야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요. 2025년 10월 피해가 커지자 한국 정부도 칼을 빼들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범정부 TF 구성을 지시했습니다. 미국도 리용팟 상원의원과 그가 소유한 그룹 전체를 제재 명단에 올렸습니다. 하지만 범죄는 마치 바이러스와 같습니다. 캄보디아 압박이 심해지자 범죄 조직들이 미얀마와 라오스의 국경지대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미얀마 국경지역은 현재 내전 중입니다. 정부군의 공권력이 닿지 않는 무법천지입니다. 탈출하다가 잡히면 즉결 처형을 당하거나 장기가 적출된다라는 끔찍한 증언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비극을 끝내기 위한 3단계 솔루션을 제안합니다. 첫째, 피해자 탓하기를 멈춰야 합니다. 그들은 욕심쟁이가 아닙니다. 취업난에 시달리던 청년이었고 가족을 부양하려던 가장이었으며 가장 정교한 덫에 걸린 범죄 피해자입니다. 둘째, 정부는 조건부 인권 외교를 펼쳐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캄보디아의 막대한 공적개발원조 자금을 지원하는 주요 국가입니다. 셋째, 디지털 방역 시스템 구축입니다. SNS 플랫폼이 허위 채용 광고를 실시간으로 탐지하고 차단하도록 강제하는 법안이 필요합니다. 사이버 인신매매 방지법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영국의 경제지 이코노미스트는 이 사태를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21세기의 노예선은 바다 위에 있지 않다. 그것은 와이파이 신호 속을 항해하고 있다. 핵심 요약 3줄입니다. 첫째,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습니다. 고수익 해외 취업 100% 사기입니다. 둘째,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의심스러우면 외교부 영사콜센터 023210-0404에 먼저 전화하십시오. 셋째, 공유가 구조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주변 사람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캄보디아의 범죄 단지가 사라지는 그날까지 대본 마스터의 추적은 계속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진실을 알리는 가장 강력한 확성기가 됩니다. 지금까지 이슈 먹고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